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짠! 진짜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거.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네, 행복한 그렇죠. 일이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새 가족을 맞이하러 출산 휴가를 떠난 신하영 씨를 대신해서 행복이는 또 한 분의 가족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이분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진행이면 진행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민 오승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아입니다. 이렇게 국방TV 간판 프로그램 행군기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침 오늘이 또 한가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가위처럼 풍요로운 방송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승아 씨가 스튜디오에 딱 있어서 그런지 그 한가위 보름달처럼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조명 때문이구나. 네. 자, 장병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싹 다 소환했어요. 먼저 가야지 하면서 어딜 그렇게 갔다 왔는지 음원 차트 정상을 찍고 돌아온 소연 씨입니다. 소연 보고 싶어 소연. 저도 보고 싶어 데이데이. 이거 좋아요. 너무 그리웠어. 데이데이도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소연. 국군 장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가득 들고 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원보람 법무관님 오랜만에 함께해 주십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원보람 법무관입니다. 저도 오랜만이니만큼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2년 만이죠. 네, 거의 그 정도 된 벌써 것 2년이 같아요. 됐네요. 예.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신, 비행기의 아이돌, 창공의 아티스트, 우리 블랙 이글스의 한국 에어쇼 일정도 제가 수배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저도 지난번 방송 보면서 봤어요? 네, 네. 블랙 이글스 에어쇼는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언제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나요? 예, 블랙 이글스를 직접 두 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네. 예,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오산 에어 파워데이에서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비행 시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어 파워데이는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개방하는 행사인데요.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물론 전투기도 직접 볼 수 있고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와, 에어쇼도 보고 미군 오산 공군기지도 볼 수 있다니 볼거리 하나는 정말 풍성할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혹시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입장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부대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반입금지 물품이 많은 편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오산 공군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없을 땐 몰랐는데 블랙 이글스 관련 뉴스가 정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집트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에어쇼를 했었잖아요. 예, 이집트 에어쇼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니었습니까? 네. 이 피라미드 역사가 4,500년이 넘었잖아요. 이 비행 허가가 까다로워서 그만큼 또 이집트 공군 외에 그 위에서 에어쇼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집트가 블랙 이글스를 첫 피라미드 에어쇼 파트너로 선정한 건 이 한국 조종사와 항공기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블랙 이글스가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군사력을 전 세계 널리 알리는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이 기세를 모아서 행군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2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네, 오늘 충성TV도 한가위를 맞아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행군기, 장병들의 행복한 휴일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특집이길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지신 거죠? 심심한 휴일은 가라. 풍성한 선물 같은 특집. 긴 추석 연휴에 뭘 해야 제대로 놀았다고 소문이 날지 걱정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꿀 같은 휴가를 어떻게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시라고요? 콘텐츠의 바다에서 길을 잃어서 뭘 봐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충성TV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 장병들을 위해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들을 엄선했습니다. 추석에 놀면 뭐하니? 콘텐츠 보자 특집입니다. 네, 추석에 놀면 뭐하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요. 공개와 동시에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장병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라떼들의 군생활을 리얼하게 담아낸 드라마 신병입니다. 우선 신병 왔네. 어서 와. 입대는 처음이지. 거창하게 신병 환영회도 해줬는데 걔가 별똥별이지 말입니다. 이번에 너희 군대로 보낸 신병 사단장님 아들이야. 아들이야. 새로운 신병이 사단장님 아들이라니. 과연 이 신병, 아니 부대원들은 무사히 제대로한 걸 할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 사실 벌써부터 예비역들은 물론 장병들 사이에서도 화제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봤는데 설정부터가 굉장히 좀 기가 막히거든요. 신병이 전입을 왔는데 사단장님의 아들. 와 정말 말만 들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장르가 혹시 이 호러물인가요? 와, 사단장님 거의 뭐 아들이 그래도- 신병으로 후덜후덜. No. 장르는 코미디이긴 한데 네. 우리 장병들이나 예비역들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군 생활을 아주 리얼하게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간식 먹으려고 종교 행사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쵸? 있죠. 딸몽. 개정비 시간에 걸그룹 뮤비 많이 보셨죠? 무조건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봐야죠. 혹시 아침에 비가 애매하게 올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왕 오는 거 실외 좀 안 하게 왕창 그냥 쏟아져라. 안에 있고 싶다. 그렇게 계속 와야지. 생각했죠. 그럼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리얼한 상황, 어.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리얼하게 담아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야, 맞네. 이게 정말 리얼한 게 또 이제 신병에서 보면 그 정말 신병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백을 메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등병 때 자대 가면 그 자세거든요. 네 명이 그렇게 서 있는데 PTSD 왔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신병뿐만 아니라 이제 말년 병장들 특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요? 다크 템플러? 맞아요. 은폐, 엄폐인데 사라지는 거. 네, 사라진 건데 그래서 이제 말년 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활동 갈 때만 이제 보이기도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부임할 신임 소대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원리 원칙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니까 이제 졸지에 좀 개그 캐릭터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 라떼도 그랬지 하면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군요. 이 드라마가 또 원작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이 드라마가 공개도 되기 전에 이 화제가 됐던 게 원작이 너튜브 만화였어요. 맞아요. 이 119번인 작가가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만화로 풀어냈는데 그게 화제가 되는 바람에 드라마로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드라마 배경이 2011년이긴 하지만 10년 이후에 여전히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우리 장병들 사이에서도 많은 화제랍니다. 네, 깔깔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긴 하지만 이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뭐죠? 궁금하시죠? 네. 사건의 재구성에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국내 인권 문제도 명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벌써 보신 예고편에서도 인권 침해가 등장합니다. 혹시 네. 눈치채셨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신병에게 가혹한 전입 신고를 시키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신병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 인권 침해, 언어 폭력에 해당되며 군기 교육에서 강등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법무관님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냥 보지 않으시는군요. 직업병이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출연 배우 라인업을 보고 이 드라마를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병에 이정현 배우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정현 배우 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악역으로 나오면 더 카리스마가 있고 이분 연기에 정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도 아주 제대로 된 빌런으로 활약하는데요. 부대 내에서 왕따를 주도하거나 왕따 당하는 병사를 구타하기도 하고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동기를 협박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부대원들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병 박민석 나와. 5, 4, 3, 2.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뭐 군기 교육 이상의 처벌 수위입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만약 이 사건이 2022년 현재 발생했다면 네. 왕따를 주도한 병사는 군형법상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최대 강등에서 최소 견책 이상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역 내 부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한 병사들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군기 교육에서 최하 견책에 이르는 징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건의 재구성에서 다뤘던 그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네. 부대 내 왕따 뭐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동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가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신병이 2011년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아직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이젠 안녕. 오늘 많이 들어본 멘트죠.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이런 부조리 반드시 또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뭐 그동안 군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꽤 있었어요. 네. 뭐 그렇죠. 푸른 거탑도 이 방영 당시 엄청난 화제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군대 드라마가 장병들에게 늘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 푸른 거탑에 출연했던 그 최종훈 맞습니다. 엊그저께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꼰대이 형님 네네. 네. 그 나왔던데 그렇죠. 조회수가 엄청 잘 났더라고요. 역시 요즘 그 군대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감독님이 푸른 거탑을 연출했던 또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석 때 꼭 챙겨봐야겠네요. 네. 다음 콘텐츠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요. 추석에 놀면 뭐하니? 콘텐츠 보자. 이번 콘텐츠는 우리 장병들의 교양을 높여주는 품격 있는 콘텐츠예요. 전 세계의 굵직한 전쟁사를 총망라한 국방TV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토크쇼 토크멘터리 전쟁사입니다. 와.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네. 교과서에서 배운 전쟁사를 잊어라. 갈까? 딱딱한 전쟁사가 여인 전화. 말랑말랑하게 다가오는 시간. 어허 나오는 거 이제. 찍어내고 말 것이야. 메이야? 또 1941년 9월 18일에 육군 소장파 이야기로 배우는 전쟁의 역사. 토크멘터리 전쟁사, 토전사. 육군 본부에게. 와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잘한다. 잘한다. 연습한 거 아닌가? 예, 연습했어요. VJ 특공대 약간 그렇게 살려서. 콸콸콸. 토크멘터리 전쟁사, 토전사라고도 하죠. 이미 마니아들이 많은 콘텐츠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전쟁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풀어낸 토크 형식의 프로예요. 네.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게 네. 말만 들어도 약간 어렵거든요. 어. 전쟁사, 역사, 군사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딱딱해서 MZ 장병들에겐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쟁사는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란 편견은 살짝 접어두셔도 됩니다. 네. 학교에서 저희가 전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몇 년도에 발발했고 네. 뭐 원인이 뭐고 연도대로. 뭐 전개가 어떻게 됐고 맞아요. 무슨 뭐 이 전쟁의 의의는 뭐고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네. 근데 토전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마치 통신병 옆에 앉아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엿듣듯이 생생하게
역사 현장을 썰로 풀어내줍니다. 네. 사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래동화 들은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할 때 학교에선 사실 그리스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뭐 헬레니즘 문화가 어쩌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토전사에서는 알렉산더가 당시 미남이었는지 아니면 추남이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는지 뭐 이렇게 좀 아는 척하기 좋은 뭐 전쟁 뒷담화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가득하더라고요. 예. 특히 알렉산더의 연애와 결혼 얘기는 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초상이 확실하게 안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잘생겼다는 설도 있고 뭐 못생겼다는 설도 있고 모르겠어.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뭐 괴물스럽다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용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 권력이 있으면 따르게 돼 있죠. 이 또 주제가 명확하게 또 정해져 있어서 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쟁을 골라보기도 좋습니다. 이 효자손님이 말씀하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는 이 전쟁과 사랑편이고요. 이 명화 속에 숨어 있는 전쟁 이야기를 풀어낸 명화 속 전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미술관 혹은 박물관에서 봤던 명화들 속에 이 숨겨진 어떤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림이네, 그냥 딱 잘 그렸네 하고 넘어간 작품들이 새롭게 생생히 보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약간 솔깃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콘텐츠 주제가 역사일까요? 이 전쟁사를 알아야 이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 이 인류 역사를 약 4,000년으로 놓고 볼 때 그중에 93%의 시간 동안 인류는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꿔온 것 역시 전쟁이고요. 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전쟁이 주는 교훈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전사는 유독 국방TV에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부대에선 병사들한테 보라고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편만 볼까 하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정주행한 병사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방영과 동시에 너튜브에도 이제 게재가 됐었는데 방송 초기 조회수가 100만 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반응이 사실 폭발적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밀리터리 마니아들한테는 여전히 레전드로 남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그 정주행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지금은 너튜브에서 전편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편에 가까운 분량이라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 있을 때 정주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 200편. 근데 이게 여전히 회자되는 전쟁들 속에 또 인간의 지혜 그리고 전술과 전략이 존재하고 이는 또 국방과 안보 분야에 꾸준한 발전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장병들이 이 역사로부터 얻어야 하는 교훈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강추합니다. 좋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를 우리 승아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추석에 놀면 뭐하니?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 밝은 미래,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요즘 MZ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진로 아닐까요, 아무래도? 전역하면은 무조건 또 취업해야 되니까. 역시. 중요하죠. 쏘지 말고요. 소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네. 미팅. 역시 근데 척하면 척이네요. 특히 제대를 앞둔 병장들은 더더욱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취업에 대한 모든 꿀팁을 전수하는 콘텐츠 인싸 담당자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못하는 게 이런 스킬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방법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지만 그걸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팁을 짤막하게 드리려고 해요. 고민이 있는지 나에게 오라! 재생바가 붉은색으로 물들기 전에 당신의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드립니다. 취업에 대한 A to Z를 담은 컨텐츠 인싸 담당자! 만약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라면 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으세요? 저는 취업할 그 회사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복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밥이 중요하잖아요. 구내식당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복지 이꼴 밥이네요. 네, 그럼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그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면접에 대한 그런 내용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많이 뒤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확히 우리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걸 궁금해하시는데요. 인싸 담당자라는 콘텐츠에서 그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해줍니다. 꿈의 직장이죠. 뭐 엘사, 로사, 네사, 쿠사 뭐 등등등. 여기에 실제 근무하는 선배들이 출연해서 본인이 어떻게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지, 뭐 회사 소개는 물론 업무 소개까지 취준생들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해준다고 해요. 야, 이거 저는 뭐 취준생도 아닌데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필살기는 따로 있는데요. 각 회사에 근무하는 선배들이 회사별 면접 꿀팁 합격 비법을 아낌없이 공유해준다는 겁니다. 마치 쪽집게처럼 알려주는데요. 면접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여기 면접을 보러 온 게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 실패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때 그 실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배웠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실수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배운 교훈과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꿀팁이라는 걸 알려주는 채널이 바로 이 채널입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사실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거는 어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터득하기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 면접에만 가면 사시나무가 되는 이 취준생이 출연해서 이 모의 면접을 보는 영상인데요. 이 한석준 아나운서와 면접 담당자가 면접을 진행하고 또 코치까지 해주는데 이 전문가라서 그런지 아주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그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저는 전부 대본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지금처럼 해야 돼요. 네. 지금처럼 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처럼 해야 몸이 정확히 산 거예요. 네, 말을 더듬는 분이나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참고하면 참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댓글 보니까 이 콘텐츠 덕에 실제로 합격했다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 같은 경우에 사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챙겨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번 참 직업을 바꿔볼게요. 공군 장교 어떠십니까? 장교. 공군 장교로. 자, 마지막 콘텐츠 남겨놓고 있죠? 자, 추석에 놀면 뭐하니 이번에 만나볼 콘텐츠는요. K-팝, K-드라마, K-푸드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Hello everyone, I'm fine, thank you. And you? 에서 막혔다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요? 근데 하기 싫다고요? 영어 공부 왜 해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에틱 영어 상영관입니다. Can I call you baby? Can you be my friend? Can I call you baby랍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부른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내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에게 언제나 소셜은 사회적인 이였습니다. 설마 그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우리가 새해 첫날 뭐 합니까? 뭐 금연, 금주, 뭐 이런 다짐하면서 네. 새해 소망을 다짐하면서 항상 같이 하는 게 올해는 영어 공부 좀 해보자. 맞아요. 잖아요. 네. 맞아요. 추석도 명절이니까 새로 영어 공부 다짐해 보자고요. Yes, I can do it. You can do it. Everyone can do it. 예. 저도 이제 글로벌 이제 군투바의 꿈을 마음 한 구석에서 이제 키우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영어 공부한답시고 문법책 샀죠? 샀죠. 단어장 샀죠? 샀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영어를 이렇게 배워요.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통해서 배우는 영어. 그게 바로 이 컨텐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에틱 영어 상영관은 영어에 처음 다가가려는 입문자에게 딱인데요. 뭐 More Than Family,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미드에서부터 주토피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영화, 그리고 팝송과 미국 현지 뉴스까지
다양한 영상 안에 담긴 유용한 표현들을 쏙쏙 골라서 흡수시켜줍니다. 모든 패밀리라고 한 거예요? 모든 가족이라고. 모든 패밀리. 모든. 근데 또 이제 말씀 들으니까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면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나 실용적인 표현들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나라 가는 건가요? 그쪽 나라. 여행. 해당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좋은 이게- 방법이다. 여자친구. 이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마디로 언어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바로 미드, 영화죠.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의 RMC도 영어 공부를 프렌즈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모든 대사를 다 외울 때까지 그냥 계속 봤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었던 건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너무 재밌어서였다고 하니까 언어를 배울 때 흥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장병들도 이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는데요. 이 아무래도 미드나 영화에선 현지인들의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생한 실전 영어를 배울 수 있고 회화 능력도 덤으로 또 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반복 청취예요.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귀가 트이고 입이 저절로 열린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접하게 되면 더욱 이해도 빨라지고요. 맞아요. 아, 반복 청취. 반복 청취 중요하죠. Mom, I'm late. Where are my socks? They are in the drawer. 이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다이얼로그 챕터 2였는데 반복 청취를 했더니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Mom, I'm late. Where are my socks? They are in the drawer.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영어 공부하기 좋은 드라마나 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영어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장병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가 또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모아나 같은 애니메이션이죠. 이 아무래도 성우들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 발음도 아주 정확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미도 있고요. 저는 요즘 핫한 시트콤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는 시트콤이 있거든요. 재밌어요. 아시나요? 네. Kisscation, all I ever wanted. Kisscation had to get away. Kisscation, all I ever wanted. Kisscation had to get away. Kisscation, the vibe in here is really weird. 경찰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재밌게 그려낸 시트콤인데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데다가 슬랩스틱이 많아서 일단 웃깁니다. 슬랩스틱. 그리고 게다가 에피소드도 한 회당 30분 정도로 짧고요. 연휴에 정주행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미드 보면서 공부하려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의미 전달에 포인트를 두는 것. 그리고 간단한 기본기는 익히고 right.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od. 자, 추석 특집 추석에 놀면 뭐하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컨텐츠 즐기시면서 남은 연휴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잠시만요. 한가위를 맞이해 저 소연이가 준비한 선물도 있답니다. 와. 궁금하시죠? 네. 한가위로 삼행시를 지어 보내드리는 분들께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릴 건데요. 아래 나가는 행군기 주소로 삼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한 번쯤을 다 잡아내겠습니다. 당연하죠.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당시 부대의 화두는 추석 휴가였어요. 아니 뭐 부대 내에서도 명절에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추석을 며칠 앞둔 날 내정되어 있던 A 병사가 조사실로 불려가게 된 거죠. 갑자기요? 어떻게? 왜요? 그 휴가가 B 병사에게 돌아간 거고.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늦가을의 어느 날
B병사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중이었어요. 보통 휴가에서 복귀할 때는 침울해하는 게 보통인데 B병사는 달랐습니다. 콧노래도 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걷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뭐 후회 없는 휴가를 보내고 왔나 보네. 보통은 복귀할 때 정말 나라를 잃은 듯한 느낌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생활관에 도착한 B병사의 양손에는 병사들이 부탁한 물건들로 묵직했는데요. 물건을 나누어 주려던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B병사가 쓰러집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쓰러진 B병사의 머리에선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가까스로 고개를 든 B병사가 본 건 바로 벽돌을 손에 쥐고 있는 A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요? 선물도 사왔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벽돌로 내려칠 정도면 이게 보통 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긴데.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사관이 가해자인 A병사가 어떤 사람인지 부대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답이 돌아왔거든요. A병사에 대한 증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애가 좀 꽉 막혔어요. 너무 FM이라고 해야 하나? 융통성도 없고 타협할 줄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도 얄짤없고요. A병사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보이시나요?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원칙주의자?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융통성이 너무 없으면 좀 피곤하긴 하죠. 그럼 또 다른 증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걔 별명이 십선비였어요. 동기들이 걔한테 조선시대의 선비도 너처럼은 안 살았을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도덕 선생 프로 만말러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었고요. 아니 뭐 선비하고 도덕 선생님은 뭐 알겠는데 프로 말러? 요즘 말인데 맞는 말을 너무 프로처럼 해서 프로 만말러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맞습니다. 이 융통성은 없지만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A병사였는데요. 사건은 이제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대의 화두는 추석 휴가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 휴가를 나가고 싶어하는 장병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뭐 부대 내에서도 명절에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A병사는 추석 휴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거든요. A병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이제 떡집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명절에 떡집이 엄청 바쁘잖아요. 장난 아니죠. 명절에 떡집이면 거의 전쟁터인데 그래도 이제 혼자 고생하실 거 생각하신 거 보면 굉장히 효자네요. 이게 진작 가야 했을 휴가까지 안 가고 꾹 이제 참았거든요. 이제 그 성격에 추석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사를 내비친 인원들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사정을 해서 다른 병사들의 휴가 일정까지 조율을 해둡니다. 이제 워낙 나가고 싶어 하니까. 2달 전부터 미리 추석 날짜에 맞춰 그렇게 이제 휴가까지 신청을 했고요. 정말 만발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쵸. 의지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철저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선비의 원칙주의자가 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굽신거릴 정도면 정말 절실했다는 얘긴데. 사실 이제 모든 게 A병사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안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B병사가 등장을 합니다. B병사는 갑자기 추석에 휴가를 나가고 싶어 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다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가능성은 희박했던 게 왜냐면 휴가를 다녀온 지 2달도 채 안 됐었거든요. 안 되지. 인간적으로 이건 A병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하지만 물려설 B병사가 아니었는데요.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휴가 스케줄을 짜는 행보관을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행보관이 당직을 설 때 라면을 끓여서 가져다 준가 하면 군화를 닦아놓기도 하고 틈틈이 찾아가서 안마까지 아주 시원하게 해줍니다. 완전 아부하는 건데 이거 너무 얍삽한 거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솔로였던 이게 정말 커요. 행보관에게 소개팅까지 주선을 해줍니다.
비병사 지문이 없겠네. 네? 비병사 지문이 없겠네. 네? 이 정도면 그럼요. 행복아님이 넘어갔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아니 근데 행복아님이 그런 걸로 넘어가면 안 되죠. 사실. 맞아요. A 병사는 B 병사의 행동이 점점 거슬리기 이제 시작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행복원에 찾아가서 휴가 인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뭔가 좀 불안한데 설마 비병사가 휴가를 나가게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같은 질문에 행복아는 그 비병사에게 이런 답을 했거든요. 야, 넌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번에는 A 병사한테 양보해. 아, 다행이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아부 떠는 걸로 이렇게 휴가 순서가 바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그럼요. 진짜. 비병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제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소개팅까지 시켜줬는데 휴가를 안 내보내준다. 사실 행복한 자기 정도면 생각. 30대 솔로 소개팅을 받았다. 근데 열받은 거죠. 이제 비병사 입장에서는. 이제 오기가 생긴 비병사는 급기야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집이 연휴에 급히 이사를 하게 돼서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거짓말이 통했을까요? 이거는 휴가 사유가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비병사의 거짓말은 추석 휴가를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사유로는 일단 부적합하다고 반려가 돼요. 네. 그런데 추석을 며칠 앞둔 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 비병사가 휴가를 나가게 된 거예요. 오, 갑자기요? 어떻게? 왜요? 아니 거짓말 안 통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상한데. 뭐 비병사가 뭔가 이거 뭐 좀 일을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상한 일은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휴가가 내정되어 있던 A 병사가 갑자기 조사실로 불려가게 된 거죠. 갑자기요? 무슨 뭐 사고라도 난 건가요? 아니 그 원칙주의자라고 아까 소개를 했는데 동료들이 뭐 이미지만 그랬던 건가요? 본인이 사고를 쳤나? 진짜로? 그러니까 A 병사가 후임을 괴롭히고 폭행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A 병사가 조사를 받게 된 거고요. 결국 휴가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 휴가가 B 병사에게 돌아간 거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자업자득이죠. 아니 근데 할머니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죠? 이 냄새가 나는데요. 네, 구린 냄새가 나요. 익명의 제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익명의 제보가 그 타이밍에 갑자기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상해요. 모든 실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들어온 제보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추석 잘 보내라. 난 휴가 갔다 온다. 필요한 거 있는데 좀 사라. 겐톡 보내줄게. 추석 휴가 A가 나가는 거 확실했는데 너 운 좋다. 그 십선비가 웬일로 사람을 다 때렸대? 그거 내가 추석 때 그냥 내가 나가려고 주작한 거야. 야, 아무튼 말하지 마.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야,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주작을 하다니. 미쳤네. 정신이 참. 지가 나가려고 그렇죠. 없는 신고를 지금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없었던 일을.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A 병사는 한숨도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억울하죠. 그리고 들떠서 돌아오는 B 병사를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벽돌로 B 병사의 머리를 내려친 겁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너무 뭔가 저 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너무 기가 차고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B 병사는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네, 막말로.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 병사가 이거 좀 이성적으로 좀 처리를 했어야지 벽돌로 내친 것도 사실 잘한 건 아니고요. 절대. 네, 오늘 사건은 추석 휴가를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도를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아요. 아무리 휴가를 나가고 싶어도 그렇지 뭔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사건에서 이 원인 제공은 B 병사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휴가도 갔다 왔다면서요. 그쵸. 욕심이 네.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명절에 할머니 일손 돕겠다는 그 전우한테 그걸 좀 양보하면 되지. 친구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 신고까지 하고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혹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을 아세요? 모르죠. 마키아. 잠깐만요. 마키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네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그냥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병사가 바로 이런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성취하려고 욕구는 되게 강한데 방법과 정당성, 즉 도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통 휴가를 짤 때 부대원들끼리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이번에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양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이 끼게 되면 사실 골치가 좀 많이 아플 것 같긴 해요. 서로가 좀 나간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누구나 나가고 싶은 날에 이렇게 휴가 쓸 때마다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나가게 되는데 같은 날 휴가를 동시에 만약에 신청했을 경우에 누가 우선순위로 나가게 되는지 뭐 이게 혹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짬순. 짬수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부대별로 휴가자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부대마다 으뜸병사로 구성된 자율위원회가 있는데요. 휴가 관련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병사들끼리 협의가 된다면 부대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A 병사의 대응이 너무 많이 아쉬운데요. 휴가를 못 나가게 돼서 화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응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리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왜 이럴 때는 원리원칙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A 병사의 성격상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분조 장애요. 네, 분조장. 맞아요. 이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력성이 점점 높아지는 행동 장애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도 상황에 맞지 않게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름대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원칙만 따랐을 수 있어요. 너무 소름 돋는데 그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원리원칙을 고집하다가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폭발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다가도 본인의 어떤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폭발해요. 그러니까 뇌에서 감정과 충돌을 조절하는 이런 중추에 좀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행보관이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도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A 병사한테 휴가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B 병사가 휴가 가려고 아첨하는 거를 또 잘 받아줬기는 했고요. 처음부터 아예 단호하게 했으면은 B 병사가 또 그렇게 아첨을 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그렇게 또 다 받아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의 행보관이 규정과 방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B 병사가 휴가를 가려고 아첨한다는 걸 분명히 행보관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알죠, 당연히. 그래도 받아줬다라는 건 이 행보관이 스스로 조금씩 즐겼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생활할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재롱 피우는 걸 보면서 오냐 오냐 하는 뭐 이런 뉘앙스처럼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본인 스스로는 그걸 합리화했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행보관이 그 휴가를 빌미로 A 병사와 B 병사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뭐 엄청난 또 금품을 또 수수한 건 아니야. 맞아요. 뭐 악마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소개팅. 예. 누가 해달라 그랬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행보관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행보관이 병사들한테 라면 정도를 받은 걸로 처벌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금품을 받았다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건 정도라면 처벌을 받을 수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추석이니까 더 많은 인원을 휴가를 보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경쟁이 붙은 걸까요? 원칙적으로 그 휴가는 그 부대의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휴가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양 경계부대나 GOP 같은 쪽은 경계 근무를 서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휴가 가능 인원이 더 많이 제한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이제 추석은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휴일처럼 보내는데요. 휴가를 나가지 않더라도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추석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추석에도 뭐 부대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코너인 코너, 사건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시야를 확장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원브람 본부관님이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추석날 부대 체육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 부대에서 1등 상품으로 외식을 걸고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너무 승부욕에 불타서 경쟁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의외로 문제의 발단이 된 건 식당 청소였습니다. 이 부대의 경우는 식당 청소를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청소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줄어드니 병사들은 이 업무를 싫어했고요.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꼴등을 한 팀에게 한 달 동안 식당 청소를 몰아주기로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와, 좋다. 아, 이러면 불타오르죠. 승부욕. 장난 아니죠. 큰 걸 걸었는데 한 달이면. 네, 그래서 체육대회가 시작되자 온갖 반칙이 난무하고 부상을 입은 병사까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꼴등팀이 가려진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꼴등팀의 최고 선임이었던 가 병사는 후임인 나 병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탓을... 다른 팀원들도 이에 질세라 내내 나 병사를 구박하고 따돌리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가 병사는 나 병사를 폭행해서 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 병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가 병사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나머지 팀원들도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또 각각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구박만 하더라도 가혹행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뭔가 있으면 꼭 이 재물, 희생양을 꼭 한 명을 꼭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나 병사는 몸도 많이 다쳤지만 이 마음의 상처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까지 이제 폭력 스타트가 번질 일이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내로남불이죠. 이런 심리를 전문 용어로 이기적 편향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적 편향 심리. 네. 이게 심해지면 가병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의 원인으로 약한 나병사를 지목하고 폭행을 한 거죠. 여기에 군중 심리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 집단 따돌림까지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고요. 근데 애초에 내기 한다는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꼴등을 하면 한 달 동안 청소를 한다. 이게 이런 내기를 하기 싫었던 병사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이게 병사들과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꼴등을 한 팀이 식당 청소를 하는 건 불합리한 규칙이라는 병사들의 의견이 사전에 전달이 되었는데도 강행이 된 것이라면 인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상이 걸리면 정말 이제 부대에서도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지거든요. 거기서 혹시라도 뭐 실수라도 나오게 되면 눈치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또 이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추석 때 이제 줄다리기를 했다가 후임 한 명이 넘어지면서 다들 넘어져서 진 거예요. 아무래도 쏠리다 보니까 또 포상 휴가를 못 간 게 그 너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후임을 얼마나 들볶았던지 그 병사가 문제는 다음 날 탈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탈영까지 했다는 네. 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긴 한데 애초에 이런 좀 과한 내기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행사가 다 같이 즐겁자고 하는 건데. 맞아요. 네, 사실 명절에는 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뭘 안 하고 싶은데 맞아. 근데 또 자꾸만 뭘 시키는 날이 또 명절이기도 해요. 네. 부대에서는 전통놀이, 뭐 체육대회 이런 걸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막상 하면 또 재밌어. 너무 승부욕이 막
근데 이제 하기 싫은 병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명절에 행사에 참여하는 거, 뭐 혹시 인권 침해는 아닐까요? 네, 사실 병사들은 쉬는 날에도 일과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세부적인 일과 시간 배정과 변경이 가능한데요. 명절에 체육대에 참가하는 건 정상적인 일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추석에 휴가를 나가고 싶었던 A 병사는 누명을 쓴 탓에 조사를 받느라 결국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A 병사에게 누명을 씌운 B 병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B 병사가 누명을 씌운 행동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A 병사가 휴가를 못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허위 보고로 징계도 받게 되는데요. 최소 견책에서 최대 강등까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폭발한 A 병사가 벽돌로 B 병사의 머리를 내리치게 됐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걸 보면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A 병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벽돌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데요. 특수폭행죄에 해당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추석은 풍요로운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라고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사건 사고 없는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사건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차렷 경례 해군! 근데 어느 날 문제에 비병사가 입대를 하는데요. 둔탁한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집니다. 어머머머. 총소리 아닌가요? 어떡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장병들이 사랑한 전우 가수 특집입니다. 빠밤. 다들 되게 뛰어서 보시는구나. 괜찮아. 들어가죠. 어때? 모두 어떻게 신나셨나요? 네.